구독자님, 동지의 따뜻한 차 한 잔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같은 나이인데 어떤 분은 겨울에도 멀쩡한데 왜 우리는 겨울만 되면 기운 없고 아프고 병원 갈 일만 늘어날까요? 이거 나이도 아니고 운도 아닙니다. 동지의 이 한 잔을 놓쳤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하셨나요? 별거 아닌 행동처럼 보이지만 이 사소한 행동이 구독자님의 운의 기운을 바꿔놓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 동지 준비 완료 남기시면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은 겨울이 되면 이렇게 지내십니다. 춥다고 움직임이 줄고 밖에 나가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물도 덜 마시고 땀도 거의 안 나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넘기십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겨울만 되면 감기에 잘 걸리고 몸 여기저기가 쑤십니다. 병원에 가면 큰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집에 오면 더 피곤하고 기운은 더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비, 약값만 계속 나갑니다. 옆집은 손주 보러 다니고 친구들 만나러 다니는데 우리는 나가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줍니다. 집에만 있으니 생각도 자꾸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겨울이라서일까요? 아닙니다. 겨울철에 몸속 탁한 기운을 제때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겨울철 몸에 쌓인 탁한 기운을 씻어내고 우환을 줄이는 전통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어렵거나 돈 드는 방법 아닙니다. 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겨울을 그냥 버티지 않았습니다. 특히 동지, 이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동지는 겨울의 기운이 가장 깊어졌다가 다시 바뀌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만들기도 간단하며 매일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차 한 잔으로 몸은 가벼워지고 병원 갈 일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돈이 새는 길을 막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동지의 차인지, 왜 12월 22일이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확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지라는 날을 자세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달력에 그냥 표시된 하루, 추운 겨울날 중 하나라고만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풍수에서 동지는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동지는 24절기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어둠이 가장 깊은 날이지요. 조상들은 이 날을 음극양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음의 기운이 극에 달하면 그 다음 순간부터 양의 기운이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즉, 동지는 겨울의 끝이 아니라 작은 봄의 시작인 날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문제가 생깁니다. 동지는 풍수적으로 수쇼의 기운이 가장 강한 날입니다. 물의 기운은 차갑고 무겁고 아래로 가라앉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기운이 과해지면 몸속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겨울이 되면 몸이 차가워지고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땀도 거의 안 나고 물도 여름보다 덜 마십니다. 그러면 몸 안에서 돌지 못한 것들, 즉 노폐물과 탁한 기운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를 조상들은 탁기라고 불렀습니다. 탁기가 쌓이면 몸이 무거워지고 기운이 처집니다. 이때부터 감기, 통증, 소화불량 같은 잔병들이 하나둘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우환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탁기는 왜 겨울에 더 문제가 될까요? 왜냐하면 겨울에는 밖으로 배출할 힘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몸이 차가우면 흐름이 느려지고, 느려진 곳에는 반드시 정체가 생깁니다. 조상들은 이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지에는 몸속 흐름을 다시 살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차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동지의 차 한 잔은 차가운 기운을 녹이고 정체된 흐름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겨울 생존을 위한 지혜였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가 훨씬 쉽게 들어오실 겁니다. 다음 단계에서 왜 하필 차여야 하는지, 그리고 이 차가 어떻게 몸속 탁기를 씻어내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지는 그냥 추운 날이 아닙니다. 음의 기운이 가장 깊어졌다가 다시 바뀌는 전환점입니다. 이때 몸속에는 차갑고 무거운 탁한 기운이 쌓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겨울만 되면 기운이 떨어지고 우환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알고 계십니다. 겨울이라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넘기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이 동지의 차 한 잔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차가 몸과 재물을 함께 지켜주는지의 핵심입니다. 메모 준비하시고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필 차일까요? 밥도 있고 국도 있고 약도 있는데 왜 조상들은 동지에 꼭 차를 마셨을까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차는 따뜻한 물입니다. 풍수에서 물은 씻어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따뜻함은 흐름을 만들고 막힌 것을 풀어줍니다. 겨울철 몸 상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몸은 차갑고 움직임은 적고 안에서 쌓인 것들은 나갈 길을 잃습니다. 이때 차가운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속이 더 차가워지고 정체가 심해집니다. 반대로 따뜻한 차 한 잔은 다릅니다. 차가운 기운을 안에서부터 녹이고 굳어있던 흐름을 천천히 움직이게 합니다. 마치 겨울에 얼어붙은 수도관에 미지근한 물을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것을 기운을 씻어낸다고 표현했습니다. 탁한 기운이 물을 타고 흘러나간다는 뜻입니다. 차를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땀이 나고 소변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되었던 것들이 빠져나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차는 약처럼 강제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몸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조상들은 차는 100가지 약보다 낫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겨울철에 몸을 괴롭히는 대부분의 문제는 갑자기 생긴 병이 아니라 쌓이고 정체된 결과입니다. 이 정체를 풀어주지 않으면 작은 불편이 우환이 되고, 우환은 결국 병원비와 지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겨울철 몸 관리가 곧 재물을 지키는 일이라고 봅니다. 몸이 편해야 병원 갈 일이 줄고 돈이 밖으로 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다음 단계부터는 훨씬 현실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어떤 차를 마셔야 하는지, 왜 그 차여야 하는지를 하나씩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실전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나면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차는 특별한 약차가 아닙니다. 비싸지도 않고 어쩌면 여러분 집에 이미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에이, 그거 그냥 흔한 차 아니야? 맞습니다. 바로 그 흔한 것이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조상들은 특별한 것보다 매일 먹을 수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첫 번째 차. 탁한 기운을 부드럽게 씻어내는 차. 바로 유자차입니다. 여러분, 왜 겨울만 되면 마트 진열대에 유자차가 가득 깔릴까요? 왜 목이 아플 때, 기운이 없을 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유자차를 찾을까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유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색이 어떻습니까? 밝은 노란색, 황금빛입니다. 풍수에서 노란색은 금의 기운, 즉 재물을 상징합니다. 조상들은 음식의 색에도 의미를 두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유자는 겨울 과일입니다. 11월부터 1월, 바로 동지 전후에 가장 맛이 좋습니다. 자연은 필요한 것을 필요한 시기에 내어줍니다. 동지에 유자가 나오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유자는 향이 강합니다. 뚜껑만 열어도 방 안에 향이 퍼지죠. 풍수에서는 향이 강하다는 것을 정체된 기운을 깨운다고 봅니다. 가만히 가라앉아 있던 탁기를 살짝 흔들어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현대적으로 보면 유자에는 비타민C가 풍부했어서 겨울철 면역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조상들은 과학 용어는 몰랐지만 몸의 반응으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면 유자차를 담가두고 조금씩 매일 마셨던 겁니다. 유자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유자를 썰어서 꿀이나 설탕에 재워두면 됩니다. 번거로우시면 마트에서 파는 유자청, 유자차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정성이지 방식이 아닙니다. 마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유자차는 아침에 일어나서 드세요. 밤새 가라앉았던 몸을 깨우고 하루의 흐름을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유자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몸에 쌓였던 탁한 것이 씻겨 내려간다. 억지로 믿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몸과 운을 돌보는 행동입니다. 이제 첫 번째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막힌 기운을 강하게 뚫어주는 차. 겨울철 차가운 몸을 확실히 녹여주는 두 번째 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서 유자차로 탁한 기운을 부드럽게 씻어냈다면 지금부터는 막혀있던 것을 확실하게 뚫어줘야 합니다. 이걸 안 하면 정체가 다시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효과를 못 봅니다. 두 번째 차. 막힌 운을 뚫어주는 차. 바로 생강차입니다. 여러분, 생강을 한번 보세요. 겉모양은 울퉁불퉁하고 예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속은 노랗고 단단합니다. 맛은 어떻습니까? 맵고 화끈합니다. 이게 바로 생강의 핵심입니다. 풍수에서 매운맛은 불의 기운, 즉 화호의 성질입니다. 불은 차가운 것을 녹이고
굳어 있는 것을 풀어줍니다. 겨울에 왜 몸이 더 힘들까요? 기온이 내려가면 몸도 같이 움츠러듭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속이 더부룩해집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기운이 막힌 상태입니다. 생강차를 마시면 목부터 속까지 따뜻해지면서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막힌 것이 열리는 신호입니다. 정체된 기운이 밖으로 빠져나갈 길을 찾는 겁니다. 조상들은 생강을 약처럼 쓰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몸이 차다고 느낄 때마다 썼습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도 생강은 빠지지 않는 재료입니다. 강해서가 아니라 흐름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성분들, 손발 차고 아랫배가 차가운 분들, 겨울만 되면 기운이 뚝 떨어지는 분들께 생강차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강차는 이렇게 드세요.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몸이 으스르스할 때,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답답할 때입니다. 이때 생강차 한 잔이면 몸 안에서부터 열이 올라옵니다.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물에 끓여 드셔도 되고, 꿀을 조금 넣으면 훨씬 부드럽습니다. 대추를 함께 넣어도 좋습니다. 번거로우면 시중에 파는 생강청, 생강차도 충분합니다. 생강차를 마실 때 이렇게만 마음에 담아보세요. 막혔던 것이 풀린다. 차가웠던 몸이 살아난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씻어냈고 뚫어줬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기력을 채워야 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세 번째 차가 겨울철 가장 많이 떨어지는 기력과 숙면을 책임지는 차입니다. 다음 단계에 있어서 기운을 채우는 마지막 퍼즐, 세 번째 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유자차로 씻어냈고 생강차로 뚫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비워놓기만 하면 다시 허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할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기운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하는 세 번째 차, 바로 대추차입니다. 여러분, 대추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색이 어떻습니까? 짙은 붉은색입니다. 풍수에서 붉은색은 생명력, 기혈, 따뜻한 기운을 상징합니다. 대추는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입니다. 즉, 목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의 기운은 자라고 회복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힘입니다. 겨울에 약해진 몸에 이보다 더 맞는 재료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게 뭘까요? 면역도, 체력도 아닙니다. 바로 기력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피곤해집니다. 이게 쌓이면 몸도 무거워지고 마음도 같이 가라앉습니다. 조상들은 이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약을 지을 때 대추를 거의 빠지지 않고 넣었습니다. 대추는 혼자서 튀지 않습니다. 다른 재료들을 부드럽게 감싸고 조화시킵니다. 그래서 대추 세 알이면 약이 순해진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대추차가 특히 좋은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잠입니다. 겨울이 되면 밤이 길어지죠. 밤이 길어지면 괜히 걱정이 늘고 잠이 얕아지고
자다 깨는 일이 많아집니다. 대추 차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을 마시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숨이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추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중요합니다. 설탕처럼 자극적인 단맛이 아니라 몸을 안심시키는 단맛입니다. 이 단맛이 겨울철 괜히 생기는 불안감과 초조함을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대추차는 이렇게 드세요. 오후에 기운이 떨어질 때 드시고, 웬만하면 저녁 이후 잠자기 1시간 전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말린 대추를 물에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생강을 조금 넣어도 좋고, 티백 형태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따뜻함과 꾸준함입니다. 대추차를 마시면서 이렇게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고생했다. 몸이 다시 채워지고 있다. 씻어내고 뚫어주고 이제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해야 겨울이 안정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할 주의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가볍게 넘기시면 앞에서 아무리 좋은 차를 마셔도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여기서 실수합니다. 첫째, 욕심내서 많이 마시지 마세요. 차는 약이 아닙니다. 하루 한두 잔이면 충분합니다. 유자차, 생강차, 대추차를 모두 마신다고 해도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생강차는 과하면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조상들은 늘 과하면 탈 난다고 했습니다. 둘째, 반드시 따뜻하게 드세요. 겨울철 차를 식혀서 마시면 오히려 몸에 찬 기운을 더하는 꼴이 됩니다. 김이 살짝 올라오는 정도, 입에 부담 없는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것 하나만 지켜도 몸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셋째, 마시는 시간대를 지키세요. 유자차는 아침, 생강차는 낮이나 외출 후, 대추차는 오후나 잠들기 전입니다. 특히 밤늦게 생강차를 마시면 잠이 깨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는 종류보다 타이밍이 더 중요합니다. 넷째, 단맛을 줄이세요. 꿀이나 설탕을 너무 많이 넣으면 혈당도 올라가고 몸이 오히려 무거워집니다. 차는 달콤해야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은은하게 맛이 느껴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차만 믿고 생활을 그대로 두지 마세요. 차를 마시면서 야식, 과식, 찬 음식 그대로 드시면 몸은 다시 금방 막힙니다. 특히 겨울밤에 차가운 음식은 피하세요. 이것만 줄여도 우환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섯째, 음식도 함께 챙기세요. 차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배와 곶감을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배는 목을 촉촉하게 해주고 속의 열을 내려 균형을 맞춰줍니다. 곶감은 기운을 빠르게 보충해 지치기 쉬운 겨울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곶감은 하루 한 개면 충분합니다. 많이 먹으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차를 마시면서 이걸로 다 해결돼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마세요. 차는 몸을 돕는 도구이지 강제로 바꾸는 약이 아닙니다. 나를 돌보고 있다는 그 마음이 함께 갈 때 몸도 가장 잘 반응합니다. 이 주의사항만 지켜주시면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은
겨울 내내 몸을 편안하게 유지하고 우환으로 인한 지출을 줄이는데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동지,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겨울 내내 몸과 운을 좌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동지는 전환점입니다. 이때 몸속에 쌓인 탁한 기운을 그냥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차 한 잔의 힘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 겨울이 편안해집니다. 셋째, 음식으로 마무리입니다. 배와 곶감으로 기운과 재물을 단단히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생활 속 지혜입니다. 어렵지도 않고 돈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다만 잊지 않고 챙기는 정성이 필요할 뿐입니다. 동지인 12월 22일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혹시 날짜를 놓치셨다면 올해 안에만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지금 댓글에 동지 준비 완료 한번 적어 보세요. 이 작은 행동이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작이 됩니다. 이런 절기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인연 이어가시고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겨울이 탈 없이 편안하시길. 그리고 내년 봄에는 더 가볍고 밝은 모습으로 웃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